안녕하세요. 김수인 박사의 물리교실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날이고요. 오늘은 속도와 가속도를 위주로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기준선에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출발하여 직선 경로를 따라서 운동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가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구간 A에서는 등가속도라고 되어 있고요. 구간 B에서는 등속, 구간 C에서는 다시 등가속도입니다. 자, A, B, C 구간의 길이는 모두 같고 저는 L이라고 같다고 놓겠습니다. 자동차 구간을 지나는데 A에서가 C에서의 4배, 그럼 여기의 시간을 T라고 잡고 여기의 시간을 4T라고 잡겠습니다. 자,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간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속도입니다. 처음에 정지해 있던 이라고 했으니까 처음 속도를 0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등가속을 했을 거고요. 첫 번째 구간을 잡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은 등속 운동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간에서 같은 거리를 갔는데 시간은 더 짧은데 밑으로 내려간다. 즉 감속 구간에서 여러분들 이걸 감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감속을 해서는 절대 거리가 같게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얘는 오히려 속도가 더 증가해야겠죠. 왜? 시간이 더 짧아졌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의 시간을 4t라고 잡으면 여기의 시간을 조건에서 t로 잡았습니다. 근데 모두 거리가 l로 같아야 됩니다. 이때 여기의 속도를 지금 모르겠으니까 임의의 속도 v로 잡겠습니다. 자, 이때 거리가 모두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긴 삼각형이고 여긴 사각형일 때 거리가 같게끔 나오려면은 밑변의 넓이가 얼마? 2t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총 얘는 4t, 2t, t니까 총 7t라는 시간 동안 갔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럼 마지막 속도, 여기의 속도가 얼마가 나올 것이냐? v1이라고 해보자. 자, 그럼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여기를 잘라볼게요. 이걸 잘라보면은 요 넓이하고 요 넓이하고 밑변이 2배 차이니까 딱 2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게 2분의 1L이 나오면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 2분의 1L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요 사각형의 넓이 v 곱하기 시간 2t 한 개 거리가 L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제가 필요한 건 요 넓이죠. 그러면 넓이가 얼마큼 나와야 되냐면은 저는 v1에서 v를 뺀 만큼의 높이에 그 다음에 시간 t를 곱했을 때 그리고 2분의 1을 했을 때 이게 2분의 1L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보시는 것처럼 v 곱하기 2t라는 걸 했을 때 거리가 L이 나왔으니까 얘를 반 잘라서 vt하고 같다라고 놓겠습니다. 다음 t 양변에 약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변에 2 곱해버리죠. 그럼 v1-v는 2v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은 그러면 3v는 v1이 되겠죠. v1이 3v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간을 잡아보죠. 첫 번째, 평균 속력은 B에서가 A에서의 2배이다. 자, B는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평균 속력이 그냥 V입니다. 자, A가 문제인데 A는 처음하고 끝하고가 직선입니다. 등가속도 구간이기 때문에 등가속도 구간에서는 처음 속도하고 끝 속도의 딱 중간 속도가 평균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나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가 같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분의 1v 즉 B에서가 A에서의 2배에다가 맞습니다. 자, 구간을 지나는데 걸린 시간은 B에서가 T에서의 2배이다. 맞습니다. 자, 가속도의 크기는 C에서가 A에서의 8배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구해보죠. A에서의 가속도는 4t분의 V가 될 것이고요. 기울기니까. 그 다음에 B에서의 기울기는 T분의 V에서 3V까지니까 2V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몇 배 차일까요? 여기다가 C에서가 A에서 8배라서 여기다 8배를 해보면 되겠죠. 8배를 해보면은 얼마? 2니까는 딱 떨어지네요. 자, 이렇게 되니까는 첫 번째 그래서 8배에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이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학생 A, B가 동일한 직선상에서 이어달리기를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기준선 P에서 6m/s로 가고 있었고요. 등속도 운동을 하였습니다. A가 기준선 Q에 왔을 때 B에게 바톤 터치를 해주는데 B의 속력이 6m/s가 그대로 연결됐네요. B는 Q부터 R까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Q, R에서 B의 속력은 각각 6m/s와 8m/s이다라고 줬고요. 그림의 조건이 다 있네요. 자, 그 다음에 A가 P를 통과할 때부터 B가 R을 통과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여기서 여기까지 총 시간을 3초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구간 속도를 T1, 여기까지 구간 속도를 저는 T2라고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서 끝까지의 거리가 20m입니다. 그럼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애지간하면 모든 문제는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다 편합니다. 물론 공식을 써도 풀으셔도 되겠지만은 그래프를 그리면 기하학적인 모습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빨리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 속도 그래프입니다. A가 처음에 6m/s로 가고 있었고 등속을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T1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고 나중 속도가 8m/s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먼저 이쯤 잡죠. 좌표를. 여기서부터 등가속도. 이때 구간 시간을 T2라고 잡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왔을 때 시간은 3초입니다. 그럼 첫 번째 T1 더하기 T2가 3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각각의 구간의 합은 얼마? 20m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6 곱하기 T1 더하기 사다리 꼴이니까 짧은 두 개 높이에다가 6 더하기 8 곱하기 시간 T2 곱하기 2분의 1 하셔서 얼마? 20m가 나와야 됩니다. 식 두 개, 문자 두 개니까 풀리겠죠, 연립하면. 자, 그럼 저는 위에 양변에 6을 곱하겠습니다. 6, 36, 18 이렇게 되겠죠. 그럼 빼보죠. 위에 걸 빼겠습니다. 이거는 날라가고 그러면은 6t 마이너스 6t2는 6t2 더하기 얼마죠? 14인가요? 그러면 7t2는 18에서 2 뺐으니까 2 그러면은 t2는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2초네요. 그럼 둘이 합쳐서 3초니까 이게 1초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Q에서 R까지의 거리니까 요 넓이에 해당하는 넓이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할 수 있죠. 요거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6 더하기 8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럼 약분되고 결국 요거 두 개 더한 값이니까 14 그래서 거리는 14m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직선도로와 나란하게 운동하는 자동차가 T가 0일 때, T가 2초일 때, T가 5초일 때 각각 P, Q, R을 지나는 모습을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P에서 Q까지, Q에서 R까지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고 P와 R을 지날 때 자동차 속력은 8, 5, 끝과 끝의 속도를 알려줬군요. 그 다음에 PQ, QR까지의 거리가 같다, L로 같다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은 처음 봤을 때 속도를 알고 있습니다. 8이라는 사실을. 그 다음에 2초, 5초를 지나서 5초일 때의 속력이 5m/s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좌표점 두 개를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중간이 등가속도인 건 알겠지만 2초에서의 속도가 얼마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임의의 속도를 잡으십시오. 더 높을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는데 아무 곳에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계산하면 똑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이쯤에다 V라고 잡죠. 물론 이거 8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더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많이 풀다 보면 이게 더 낮게 나온다, 더 높게 나온다를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각각 등가속도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직선을 잡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넓이가
얼마? 둘이 같게끔만 나오면 됩니다. 어차피 문제에서 조건에서 같다고 줬기 때문에. 그럼 저는 같다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v 더하기 8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v 더하기 8 곱하기 2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은 여기서는 v 더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거 둘이 같다고 했으니까 양변에 2분의 1 날리고요. 그럼 2v는 16 그 다음에 3v는 1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넘어오면 v는 넘어가면 1. 아, v가 1이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높게 잡았지만 실제로는 여기 1이었죠. 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푸실 때 어디다가 놓을 것인가 고민하지 마십시오. 아무데나 놓고 이 라인 안에만 놓고 계산을 하시면 실제 계산을 해보면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Q를 지날 때 속력은 얼마입니까? 그럼 1m/s입니다. 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그림 가는 자동차 A와 B가 평행한 직선 경로를 따라 각각 가속도 운동과 등속도, 얘는 가속도, 얘는 등속도 운동을 하나 봅니다.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0초일 때 A와 B의 속력은 모두 10m/s로 같았습니다. 근데 B는 A보다 L만큼 앞서건이 있었고 6초가 되었을 때 A, B는 기준선을 동시에 통과했습니다. 결국은 얘도 6초 동안 여기까지 간 거고 얘도 6초 동안 여기까지 간 게 되겠네요. 자, 그림 나는 A의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A의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죠. 이거 A 겁니다. 시간 속도입니다. 자, A는 처음 속도가 10입니다. 10m/s 조건에서 줬고요. 자, 그럼 가속도에서는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면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즉, 4초일 때는 플러스 쪽의 면적이 만들어졌으니까 0초일 때보다 이 넓이만큼 속도가 더 증가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이고요. 자, 그러면은 넓이가 얼마가 나냐면 사각형이니까 4, 5, 20입니다. 처음보다 20m/s, 처음보다 20m/s 더 증가되어 있으니까 30m/s가 되면 됩니다. 언제? 4초일 때. 좌표 여기 찍히겠죠. 그럼 가속도 일정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도 일정하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지만은 기울기 값이 5가 나온다. 그러면 4분의 20이니까 4, 5, 20이니까 기울기가 5가 나온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넓이로 보시는 게 좀 더 편할 겁니다. 다음 6초까지는요. 이 넓이만큼 속도가 감소했다. 언제보다? 4초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니까는 10만큼 감소, 10이 속도가 감소되면 되겠네요. 30에서 10이 감소되면 20이 되겠습니다. 그럼 좌표점이 여기에 찍히겠죠. 그리고 등가속도라고 했으니까 직선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누가 간 거리? A가 간 거리입니다. 이 거리가. 그러면은 거리를 구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나오겠죠. 자, 그럼 넓이 구하겠습니다. 두 개를 자르죠. 그러면은 10 더하기 30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30 더하기 20 그 다음에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되겠죠. 날라가고 2에다가 이거 얼마죠? 40인가요? 40이고요. 그럼 80에다가 더하기 그 다음에 이거 얼마죠? 여긴 다 날라갔으니까 상관없고 30 더하기 20가 50이네요. 그러면은 지금 맞나요? 제가 10 더하기 20 맞고요. 이 곱하기 2를 안 했, 곱하기 2 했네요. 40에다가 곱하기 2 했으니까 80에다가 그 다음에 80 맞고요. 그 다음에 30에다가 20 맞죠? 그럼 50에다가 2분의 1 곱하고 2 곱했으니까 이상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넓이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80에다가 30 더하니까 130이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30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 보자. B는 시간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6초까지 그냥 얼마? 10m/s로 일정한 속도로 쭉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죠? 60m가 되겠네요. 사각형의 넓이가.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가 60m입니다. 고로 그러면 130m에서 70m 차이만큼이 요 사이의 거리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얼마가 되면 될까요? 그러면은 130에서 마이너스 60을 빼니까 얼마죠? 60을 빼면은 40에서 30은 70m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둘 사이의 거리 L은 70m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터널을 통과하는 문제인데요. 자, 그림은 직선도로에서 10m 간격으로 유지하면서 5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자동차 AB가 있다. 자, AB가 터널 내부에 각각 등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자, B가 터널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A가 터널을 나올 때까지 순간까지 A와 B 사이의 거리는 1초에 2m씩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시간 속도입니다. 첫 번째 A 처음에 5m/s로 가고 있습니다. 가겠죠. 그러다가 어느 시간부턴가 임의 시간부턴가 얘가 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가속도 운동을 하죠. 자, 그 다음에 A가 터널을 통과하고 뭐 가속 운동을 하더라도 B는 5m/s로 10m 뒤에 있기 때문에 2초라는 시간을 지나면은 다시 얘도 터널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럼 B를 여기다 겹쳐 그려. 이걸 A, B를 겹쳐 그려보죠. B는 여기서부터 몇 초? 2초가 시간이 더 흐른 후. 확실한 건 여기가 2초 차입니다. 2초가 더 시간이 흐른 후. 자, 그런데 문제는 얘도 가속 운동을 할 텐데 둘 사이의 거리가 1초에 2m씩 증가한다. 그러한 경우는요, 이거는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가속도가 둘이 같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럼 가속도가 둘이 같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부터 B가 터널을 통과한 다음부터 1초씩 잘라보겠습니다.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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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라고 잡아보죠. 그럼 매 1초라고 잡으시면요. 그러면은 요 사각형, 넓이가 요 사각형, 넓이 요 사각형, 넓이 요 사각형, 넓이씩 계속 둘 사이의 거리가 벌어지는 게 됩니다. 그럼 요 사이의 거리가 2m씩만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1초 간격이었으니까 윗변이 1초일 때 여기 높이가 얼마? 2여야지만 사각형 넓이가 2가 나오니까 여기까지가 7이 돼야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핵심은 두 개의 기울기가 같다는 걸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한번 따져보죠. A가 터널을 빠져나온다. 자, 이쯤에서 시간에서 터널의 길이가 안 나서 이 시간쯤에서 터널을 빠져나온다고 치죠, A가. 그럼 이만큼 거리를 가서 터널을 빠져나온 게 되고요. B는 이로부터 정확히 2초 뒤로 밀리죠. 2초 뒤로 밀리면은 이렇게 잡으면은 여기 2초 차이가 될 텐데, 그럼 A가 간 요 넓이랑 B가 간 요 넓이가 옆으로 이동한 것처럼 정확히 맞아 들어갑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A가 터널을 빠져나온 거리나 B가 터널을 빠져나온 거리는 같기 때문에 몇 초 후에, 2초 후에 B가 터널을 빠져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가 터널을 들어가는 순간, 여기죠. 그때 A는 7m/s다. 맞죠? 그 다음에 터널 안에서 B의 가속도의 크기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데 기울기가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요 점을 알 수 있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2초, 여기서 여기까지가 2, 그러니까는 2초분의 2m/s가 변했으니까 가속도는 1m/s 제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틀렸네요. 1m/s 제곱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점 P에서 통과한 순간 Q로 점을 지나서 R점에서 정지했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죠. 빗면이면은 어차피 질량가지 물체가 빗면을 지나가면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처음 속도가 얼마? 20m/s로 쭉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언젠가 이렇게 멈추겠죠. 자, 그럼 여기가 R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중간에 PQR인데 10m/s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확인하겠지만 처음 속도가 20m/s고요. 끝 속도가 0이면 중간, 가운데 평균 속력이 되겠죠. 평균 속력은 10m/s입니다. 잡으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내분점이죠. 이게 내분점이면 여기도 내분점입니다. 그럼 양쪽의 시간이 같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TT로 같을 거고요, 구간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m라고 했으니까 요 넓이가 30m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시간 T를 구할 수 있겠네요. 얼마? 20 더하기 10
곱하기 t 곱하기 2분의 1 한 게 얼마? 30이면 되겠는데 이게 30이니 여기가 1이 떨어져야 되니까 t가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가 2초면 여기도 2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평균 속력은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여기 구간의 평균 속력은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딱 중간 요 사이가 되겠죠. 요 사이니까는 20과 10의 사이니까 얼마? 15m/s다 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Q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Q에서의 가속도의 크기는 어차피 뭐 등가속이니까는 뭐 아무데나 구해도 상관없겠죠. 아무 점이나 두 점을 잡겠습니다. 저는 두 점 여기와 여기를 잡죠. 그러면은 2초 동안 20에서 10이 변한 거죠. 그러면은 20에서 10이 변했으니까는 20-10이니까 그러면은 2분의 10m/s가 변한 거네요. 그러면 5m/s 제곱이 되겠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 이동하는데 여기가 T가 똑같다 그랬죠? 2초니까 여기도 2초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빗면 위에 물체 P가 기준선 A를 지나는 순간 기준선 B에도 기준선 A를 여기서 지나는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지했다라면 정지했거나 아니면 가만히 놓았다는 표현을 쓸 텐데 지나가던 이라고 했으니까 임의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지나가게 됩니다. A를 지나는 순간 B에 있던 물체 PQ를 가만히 얘는 처음 속도가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PQ가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P와 Q의 질량은 나와 있지 않지만 질량이 같던 다르던 같은 빗면을 내려가면 둘의 가속도는 어떻습니까? 항상 같습니다. 얘의 가속도도 A라고 하면 얘의 가속도도 A라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끝속도가 VP, VQ라는 속력으로 둘이 동시에 통과하였다. 간격은 LL이다 라고 줬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먼저 P를 그려보겠습니다. P는 처음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V라는 속도로 갑니다. 그리고 속도로 가서 등가속도 운동을 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Q는 가만히 놓았습니다. 여기입니다. 이 P면은요. 자, Q는 가만히 놓았고 조건 1. 가만히 놓았으니까 처음 속도가 0이고요. 두 번째 조건이 P와 Q는 가속도가 같아야 되니 둘의 기울기는 같아야 됩니다. 자, 이 상태가 되겠죠. 이때 시간이 흘러서 임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 T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랬을 때 P는 끝속도가 얼마? VP라는 속도로 Q는 끝속도가 얼마? VQ라는 속도로 도착했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요 Q가 간 거리가 요게 L, P가 간 거리가 요게 2L입니다. 그러면 요게 L이니까 당연히 요 사각형의 넓이도 L이 나오겠죠. 요 삼각형하고 요 사각형이 똑같네요. 넓이가. 자, 그 다음에 시간 T고요. 그럼 이 삼각형하고 요 사각형의 근데 요 간격은 같은 가속도니까 요 간격하고 똑같을 거고요.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하고 삼각형의 넓이면 같다고 놓으면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 요 사각형의 넓이부터 구해보자. 그러면은 VP-VQ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곱하기 사각형이니까 시간 t 한 거랑 삼각형이니까 앞에 2분의 1 꼭 붙여주십시오. 빼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끝속도가 VQ 곱하기 시간 t 한 거랑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t 약분해 버리시고요. 저는 이렇게 분모에 숫자가 있는 거 싫어하니까 양변에 2를 곱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2VP 마이너스 2VQ는 VQ가 되겠죠. 그럼 넘어가면은 3VQ는 2VP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심하실 거는요. 모분의 뭔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VQ분의 VP입니다. 그럼 얘가 분모로 내려가야 되니까는 넘어오면 VQ. 그럼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2. 그럼 얼마? 2분의 3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VQ분의 VP는 얼마? VQ분의 VP는 2분의 3이 나오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아까 터널을 통과하는 문제랑 같은 문제라고 봐도 상관이 없겠네요. 자, 그림은 동일한 지점에 1초 간격으로
1초 간격으로 질량이 같은 물체 A와 B를 같은 속력으로 위로 던졌을 때 어느 순간 A는 정지하고 B는 속력 V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때 둘 사이의 거리가 h입니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자, 시간 속도입니다. 처음에 두 물체가 얼마의 속력으로 던져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임의의 속력으로 던져졌겠죠. 그랬을 때 자, 먼저 A라고 해보죠. A가 던져졌으니까 A는 여기 어딘가에서 뭐 V0라는 속력으로 던져졌겠죠. 그리고 나서 위로 올라갈수록 가속도는 반대로 작용을 하니까 속력이 점점 느려졌겠죠. 이때 중력 가속도로 작용을 할 테고요. 쭉 그래프를 쭉 그려보죠. 직선을 잡습니다. 잘 안 그려지네요. 자, 그 다음에 B도 몇 초 후에 B는 정확히 여기서 보여주면 몇 초? 1초 간격이라고 했어요. B는 여기서부터 1초를 지금 이쯤 잡겠습니다. 좀 보기 편하게 잡죠. 1초 간격이 흘렀다고 치고 B는 여기서부터 근데 기울기는 어때야 되죠? 같아야 됩니다. 등가속이니까 같은 기울기로 좀 내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 선은 뭐 길게 긋죠. 자, 이 상태인데 문제는 A가 정지됐을 때 여기네요. 이게 A니까 이게 A고 B니까 A가 정지하였을 때 이때 시간일 때 그 시간에서 처음에 V0라고 했고요. 그 시간에서 A가 멈췄을 때 B는 그 순간에 여기네요. 속도가. 이게 문제에서 조건해준 V네요. 이 상황이 되면. 자, 그 다음에 B도 역시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더 시간이 흘러서 가면 언젠가 멈추겠죠. 그때 여기 이 시간까지 B가 더 갈 수 있는 거리가 요게 넓이 H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1초 간격이면 여기도 1초 간격일 테고요. 자, 그 다음에 기울기는 얼마? 중력 가속도니까 마이너스 10m/s 제곱이 나와야 되고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초 동안에 그러면은 V만큼 속도가 감소했을 텐데 그랬을 때 기울기가 10이 나와야 되니까 처음 속도가 요 V가 10m/s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삼각형의 넓이 구해보면 되겠죠? 삼각형의 넓이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0이니까 5m가 되겠네요. 아, 그럼 H는 5m다. 맞습니다. V가 10m/s다. 맞습니다. 자, 이 순간으로부터 더 가서 시간이 더 흐릅니다. 자, 임의의 시간 여기다 잡죠. 지금 여기니까 현재가 여기니까 시간이 이만큼 시간이 더 흘렀을 때 이렇게 되면 의미하는 게 뭐냐? 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B가 더 올라간 게 되고요. 요 밑에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까만색으로만 했네요. 요 넓이에 해당하는 만큼이 A가 내려온 거리가 되겠죠. 그랬을 때 둘을 합쳤을 때가 H만큼이 되면은 결국은 둘이 만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둘 사이의 거리가 이만큼이었는데 요 사각형의 넓이도 역시 같아지는 걸 하면 되니까 결국은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넓이가 같을 때입니다. 그럼 여기하고 여기가 같아지는 방법은 딱 중간일 때겠네요. 그럼 1초의 중간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초니까 중간이니까 몇 초? 네, 그렇습니다. 0.5초라는 시간이 흐르면은 둘이 부딪히겠네요. 자, 그래서 0.5초 후에 A와 B는 충돌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9번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그림은 물체가 마찰이 없는 빗면을 따라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서 P에서 속력 V0로 그냥 그리십시오. 시간 속도 처음 속도가 얼마? V0라는 속도로 그 다음에 R에서 멈췄대요. 멈췄으니까 속력이 0이 됐겠고 빗면을 따라서 가니까 당연히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그럼 여기가 P고 여기가 R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Q는 중심값입니다. 자, 근데 이 넓이가 여기서 얼마라고 했냐면 여기 시간을 T라고 잡고 이 넓이가 S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V0라는 조건하고 S라는 조건은 문제에서 줬지만 제가 잡은 이 시간 T라는 건 임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건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V0 곱하기 T1개 거리 S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럼 T는 해서 놓고 싶으시면 V0분의 ES 하시면 되니까 얘는 V0분의 ES로 바꾸시면 됩니다. 나중에 바꾸라고 하시면.
자, 그럼 여기 나왔네요. P에서 R까지니까 여기 시간이네요. 걸린 시간은 T라고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건 임의의 값이니까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니까 V0분의 ES 맞습니다. 자, 가속도는 어떻게 계산되죠? 가속도는 T분의 V0 하시면 되는데 크기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부호는 뗄 거니까. 근데 T가 제가 임의의 값이고 이걸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V0 곱하기 T를 역수치 하시면 되니까 ES분의 V0 해서 ES분의 V0의 제곱 하시면 되니까는 가속도가 ES분의 V0 제곱 맞네요. 자, 그 다음에 Q를 지나는 순간의 속력인데 여러분들 저하고 하나만 한번 해보시죠. 먼저 여기를 제가 시간을 임의로 반을 자를게요. 시간을 임의로 반을 자르잖아요. 그러면 요 뒤에 넓이하고 요 앞에 넓이하고가 몇 대 몇의 비율이 나오느냐? 이 큰 삼각형하고 요 작은 삼각형하고는요. 이 작은 삼각형보다는 밑변도 2배, 높이도 2배 올라갔기 때문에 요 작은 삼각형과 요 큰 삼각형은 1대 4의 비율을 갖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요 사다리꼴하고 요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는 3대 1의 비율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를 가운데를 잘랐으면 요 값, y 값도 딱 절반이 됩니다. 이때가 얼마냐면 2분의 1 V0가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묻습니다. Q를 지나는 순간 속력이 2분의 1 V0다. 2분의 1 V0가 되는 순간은 요 구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사다리꼴하고 요 삼각형의 넓이는 3대 1의 비율을 갖지. 근데 여기서는 중간이기 때문에 중점이라고 줬기 때문에 어떤 방법에서도 중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만약에 중점을 잡고 싶으면 여러분들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 보면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렸을 때 보기 편하게 차음속도 0을 잡고 가속 운동을 하는 경우를 잡아보죠. 그랬을 때 넓이가 반반 1대 1이 나오려면요.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여기를 잡았을 때 여기하고 여기하고 간격이 여기서 V면 아니 T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루트 2t. 그렇게 되면 여기가 V면 여기는 얼마? 루트 2V. 요렇게 나오면은 루트 2, 루트 2니까 딱 2배가 되죠. 그래서 요 삼각형하고 요 큰 삼각형이 딱 2배 차이가 나고 그랬을 때 요 삼각형과 요 사다리꼴이 1대 1의 비율을 갖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고서는 가운데 중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절반일 때는 그 다음에 속력이 절반일 때는 무조건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비율이 1대1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나중속도가 0이 되고 경우에 대해서는 1대3 혹은 3대1의 비율이 나온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요. 자, 이 문제는 시간 속도 그래프는 아닙니다. 자, 시간 속도 문제는 아닌데, 자, 이 그림과 같은 경우, 자, 그림 가나는 물체 A와 B가 실로 연결하여 가만히 놓았을 때 A와 B가 거리 S만큼 이동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A와 B의 질량은 각각 M과 2M입니다. S만큼 이동하는데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의 물리량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죠. 여기서는 중력이 당기는 힘이 얼마? 2mg. 여기서는 중력이 당기는 힘이 mg입니다. 뭐 여기서도 중력이 작용하겠지만 어차피 수직항력이 있으니까 의미는 없고요. 지금 이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결국은 두 물체가 있고 두 물체가 힘 F로 잡아당기는 경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질량을 m1, m2라고 놓게 되면 이때 가속도의 크기는 제일 쉽게 구하는 방법은 F라는 힘으로 결국은 질량 m1짜리 하나와 m2짜리를 끌고 가는 게 되고요. 그랬을 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가속도는 똑같을 겁니다. 한 물체처럼 바라봐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래서 A1으로 가속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셔도 상관은 없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가의 경우나 나의 경우나 M, 2M, 2M, M 전체 요 질량이 3M으로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힘이 2mg인 경우가 있고 힘이 mg인 경우가 있으니 결국은 가속도는 여기의 가속도를 A라고 하면 여기의 가속도를 2A가 되겠죠. 뭐 물론 구해보시면 되겠지만요. 자, 그래서 가속도를 그냥 구해볼까요? 여기를 A1, 여기를 A2라고 하면 A1은 얼마가 되면 되죠? M 날아가니까 3분의 2G가 되면 되는 거고 A2죠? A2는 넘어가니까 3분의 1G가 되면 되겠죠. 자, 예상하셨던 대로 끌려가는 전체 질량은 똑같을 때 힘만 2배가 된다고 그러면 가속도도 역시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속도를 2A라고 놓고 여기에 가속도를 A라고 치환하죠. 보다시피 문제에서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배수만 구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실 필요가 없고 배수만 구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가속도가 2a라는 가속도로, 여기서는 가속도가 a라는 가속도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기억 a의 가속도는 2a, 여기서는 a. 똑같죠. 어차피 두 번째 가속도는 여기서도 어차피 a니까 누가 가가 나보다 2배 더 크네요. 오케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의 운동의 증가량. 자, 어떤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은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한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알짜 힘이라는 것은 자신의 질량에다가 그때 가속도를 곱한 게 알짜 힘이고요. 여기에다 곱하기 거리 해주시면 되겠죠. 거리 뭐 x라고 할까요? 해주시면은 이게 알짜 힘이 한 1이 되고 요게 운동 에너지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자,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입니다. A는 자신의 질량 m에다가 첫 번째 가의 경우에는 자신의 질량 m에다가 가속도 얼마? 2a를 곱하고요. 거리 얼마? s만큼 이동했죠. 자, 나에서는요. 질량 m에다가 거리가 얼마? a만큼 갔고요. 거리는 얼마? s만큼 갔습니다. 자, 이게 a의 작용은 알짜임이 한 1, 나에서 a의 작용은 알짜임이 한 1입니다. m 똑같고 s 똑같은데 가속도가 2배니까 역시 가가 나보다 알짜임이 한 1도 2배가 더 크니 운동에너지도 a의 운동에너지도 2배가 더 커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C이 B를 당기나 C이 A를 당기나 똑같고요. 여기서도 C이 B를 당기나 C이 A를 당기나 똑같습니다. 결국은 마찰이 없기 때문에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장력이 될 거고요.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장력이 될 겁니다. 그럼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자신의 질량에다 곱하기 가속도. 이게 여기서의 장력 T1이라고 해보죠. T1이고요. 얘에 작용하는 알짜임. 자신의 질량에다가 자신의 가속도를 곱한 게 장력 T2라고 해보면 둘이 어떻죠? 같습니다. 결국은 장력은 같죠. 그래서 2배 크다가 아니라 그냥 같다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10문제를 풀었습니다. 앞으로는 항상 하루에 한 차에 보통 10문제씩을 풀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풀이 과정 중에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은 보시는 것처럼 제 메일로 일단은 메일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선별한 문제는 그나마 좀 대표적인 문제를 선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 알고 싶은 기출문제가 있으시면은 그 기출문제를 일단 첫 번째 사진을 좀 찍어 주십시오. 그래서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몇 년도에 출제되었던 몇 번 문제인지를 좀 알려주시면 제가 그 원본을 찾는 데 좀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보내주시는 메일을 전부 다 해설을 해드릴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해드리려고 노력을 할 텐데 시간 관계상 다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3학년 기간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매일 조금씩 더 열심히 해서 하루하루 더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인 박사의 물리교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